안녕하세요. 혹시 수익을 내다가 크게 잃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크게 잃었을 때를 복기를 해보면 큰 수익이 난 직후였습니다. 자신감으로 포지션 크기를 늘리다가 크게 잃은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난 직후에는 포지션을 더욱더 신중하게 잡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본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리스크 관리 1부에서는 손절 전략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자본관리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리의 힘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자본관리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복리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에서 복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에도 복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 손실을 보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500만 원으로 다시 원금 1000만 원을 만들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 50%가 아닌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화면의 표는 손실률에 따른 원금 복구 시 필요한 수익률입니다. 손실률이 1, 2, 5% 낮을 때는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도 거의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10%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를 잃으면 25%의 수익을 내야 하고 30%를 잃으면 42.86%, 90%를 잃는다면 900%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기 전에 자본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7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복리의 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산 증식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죠. 7위 법칙은 원금이 복리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림잡아 계산해 줍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7이라는 숫자를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8%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를 8로 나눈 9년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6년 안에 투자금을 2배로 만들고 싶다면 7일을 6으로 나눈 12%가 나오게 됩니다. 제 목표는 연간 25%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1억을 매년 25%씩 꾸준히 수익이 낸다면 얼마가 될 것 같으신가요? 무려 11억 8,735만 원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 자산의 99% 이상은 50세 이후에 벌어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젊은 때부터 시작한 투자가 복리를 통해 얼마나 폭발적으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2% 룰입니다. 내 전체 자본에서 한 번의 손실은 2%로 제한하자는 것인데요. 손절을 2% 내려하라고?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 자본에서 2%라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트레이딩에 1억을 모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의 20%인 2천만원을 트레이딩에 배정하고 2천만원에서 전체 자본의 2%인 200만원을 최대 손실로 잡는 것이죠. 그럼 2천만원에서 트레이딩으로는 10%까지 최대 손실을 설정할 수 있겠네요. 2%도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1%로 운 나쁘게 연속으로 10번을 잃어도 총 자본의 10%만 잃게 됩니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잃더라도 냉정하게 다음 거래를 준비할 수 있고 본전 생각에 무리한 베팅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럼 2% 룰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계산해 볼까요? 총 자본금이 5만 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 1만 불을 트레이딩에 배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최대 손실 금액을 2%로 적용한다면 손절 금액은 1000불까지 가능하겠네요. 1만 불에 1000불이니 리스크 비율은 1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X 기준으로는 몇 납까지 넣어야 할까요? 라수는 허용 손실 금액을 손절 피수 곱하기 핍당 손익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엑셀을 준비했습니다. 계좌 자본에는 1만 불을 넣어주고 리스크 비율은 10%, 손절 핍수는 100핍으로 넣어볼게요. 핍당 손익은 유로달러 기준으로 1낫에 10불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진행 라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유로달러, 파운드달러 두 개의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지션이 두 개라고 해서 리스크 비율을 2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10%에서 절반씩 배정을 해줍니다. 엑셀에는 리스크 비율에 5를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유로달러 0.5랏, 파운드달러 0.5랏을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로달러의 경우 유로가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핍당 손익이 10불로 고정이지만 달러 캐나다와 같이 달러가 기준이 되는 통화의 경우 핍당 손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investing.com에 접속해서 외환픽 계산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사용 통화는 USD를 입력해주고 거래 규모는 10만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핍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달러 캐나다의 경우 7.28불이네요. 그럼 다시 엑셀로 돌아와 핍당 손익에 7.28불을 입력해주면 진입 랏수가 나오게 됩니다. 1.37랏을 진입할 수 있겠네요. 리스크 관리 엑셀 파일은 더보기랑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꼭 한 번씩 사용을 해보세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리의 힘을 믿고 손실을 최소화하여 초기 자본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계좌의 생존을 위해서 2%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2%가 크다고 생각하면 1%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거래에서 포지션을 계산해서 진입을 해보세요. 자본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리스크 관리 원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